안녕하세요, 캡틴 K입니다. 벚꽃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봄, 설렘, 시작, 여의도 윤중로 벚꽃 엔딩인가요? 저한테는 야외 활동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바이크와 낚시의 시즌이 열리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하나의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사건인데요. 2014년 4월 16일이니까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혼자 낚시하러 가는 길이었고, 가는 길에 경기도 안성 부근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세월호의 선수가 물에 잠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세월호의 선장이 먼저 탈출했다는 소식이 저에게는 그 배가 침몰하는 장면보다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겐 왜 믿고 따를 만한 리더,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리더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일본의 하네다 공항에서 에어버스 350 항공기가 야간에 착륙하는 도중 물자 수송을 하던 일본 항공청의 항공기와 부딪혀서 완전히 전손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콘텐츠로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나중에 들은 소식으로 해당 항공기의 기장은 비상탈출을 명령하고 부기장들과 함께 승객의 탈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내를 점검하던 중에 탈출하지 못한 승객을 찾아 탈출시켰고, 항공기의 후미로 이동한 기장을 따라오려던 부기장들에게 기장은 연기가 심각해지자 그냥 앞쪽으로 돌아가서 탈출하라고 지시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탈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큰 전손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전혀 없어서 기적이라고까지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장입니다. 공항 도착부터 비행기 탑승까지 동행해드리는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가 탄생했습니다. 아너스 클럽. 공항 도착부터 기내 탑승까지 누구나 특별해지는 시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기장은 먼저 탈출해서 객실 승무원들과 함께 승객의 탈출을 돕도록 되어 있고요. 기장은 맨 마지막에 탈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은 비상탈출하기 전에 객실의 전방부터 시작해서 맨 후미의 좌석까지 각 의자 사이사이 또 화장실까지 세밀하게 확인해서 승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맨 후미 왼쪽 도어로 탈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다시 앞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재확인을 한 후에 항공기 전방 왼쪽 문을 통해서 탈출하라는 규정을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래에 JCRM이라는 객실 승무원들과의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훈련 중에 객실 화재 및 연기 발생에 대한 훈련을 하면서 실제로 하네다 사건의 기장처럼 그리고 항공법상에 규정된 절차를 수행한다는 것이 상황에 따라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사고 조사가 완료된 사례를 찾다 보니 198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1983년 6월 2일에 에어 캐나다 797편 사고입니다. 항공기는 DC-9이었고 달라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을 이륙한 항공기 객실에서 연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시내티 공항에 비상 착륙 후에 비상 탈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승객 일부가 탈출하지 못해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조사 기록을 보면 객실 승무원들이 연기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기장에게 보고하지 못해서
비상 착륙이 지연되었고 운항 승무원들은 약 3,000피트 부근에서 절차에도 없는 여압 장치를 꺼버리는 실수를 하는 등 교훈이 될 만한 것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심각하게 와닿는 사실은 객실로 나가려던 기장이 엄청난 열기와 연기로 인해서 조종실에서 객실로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결국 조종석의 창문을 통해서 비상탈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연기와 열기가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객이 전원 탈출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는 이 탈출한 승무원들이 다시 불타는 항공기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23명은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하네다 사건의 전원 비상 탈출은 정말 기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승객 명단과 숫자인데요. POB 또는 SOB라고 합니다. 승객과 승무원의 숫자가 최종 확인이 된 후에야 출발을 할 수 있는데요. 가끔 지연 출발이 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기적적인 비상 탈출 사례로 알려진 사건이 바로 허드슨강의 기적입니다. 캡틴 썰리라는 영화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륙 후에 버드 스트라이크로 양쪽 엔진이 셧다운되면서 허드슨강에 비상 착륙한 사례죠. 그런데 이때 캡틴 썰리가 마지막으로 탈출한 후에 육상으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확인하고자 했던 숫자가 바로 탈출한 승객과 승무원의 현황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숫자와 탈출한 사람들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무려 4시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4시간을 썰리 기장은 정말 괴로웠던 순간으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담당하는 리더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즘 봄철이 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상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주공항에서 강한 바람과 윈드시어로 착륙을 포기하고 복행해서 다시 착륙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착륙한 후에 승객분들이 박수도 쳐주시고 수고했다고 작은 선물까지 전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항공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승무원들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지역의 새로운 리더들을 뽑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런 리더들이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캡틴 K였습니다.